경험한 적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다 힘들었을 거예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숙명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일상의 힘, 또 기부가 그런 힘들을 만들어가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이런 성과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작은 나눔의 손길이 이룬 큰 기적의 현장. 선한 영향력으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어닥친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에만 일자리 47만 개 이상이 사라졌는데요.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닥친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추가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이 나빠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찾아온 위기. 악화된 경기 속에서도 기업 간의 상생 협력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눈 보호 장비, 고글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치는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에게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글 긴급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캐파로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위해 고글을 대량 생산해달라는 복지부의 긴급한 요청. 그러나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설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생산량을 맞출 수 없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멘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월 생산량이 3만 개에서 26만 개로 폭발적으로 증대됐습니다. 개발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창고 관리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류 기술들 보고 배워서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 지은 겁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다단계 이 하청 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원청과 하청이 공급사와 이 원 제작사 간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둘 다 공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닥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대기업의 기술과 시스템을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생산량을 크게 늘린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기부한 사례는 큰 의미가 있고 나눔의 선순환의 우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또 대기업의 이 경제 생태계가 한 군데라도 끊어지게 되면 가치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밸류 체인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대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생태계를 살리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전남 순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작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천의 한 체육관에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종이상자에 음식물과 생필품을 분주히 나눠 담는데요. 일명 권분상자라고 부르는 물품 꾸러미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료 급식이 중단되며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일반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순천의 권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희 세계 모금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분 상자로 지원하는 물품은 모두 순천 시민들이 보내준 기부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순천형 권분운동은 목민심서에서 따온 말인데요.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부자의 곡식을 나눠주던 품앗이 구호제도 권분 정책을 착안했습니다. 이 상자들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취약계층 우리 노인 일자리 대상자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순천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4,000개의 권분 상자는 총 4차례에 걸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원칙은 이제 부자들의 나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여유 없는 분도 내신 거 보니까 정말 더 소중한 운동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아이는 이 통장을 돼지저금통 털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연이 정말 아름다운 기부가 행해졌습니다. 순천형 권분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 각계각층에서 기부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업과 학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모금액은 한 달 반 만에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 1,000명에게 열흘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권분 상자를 직접 전달하는데요. 지금도 권분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시민 나눔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2차 때는 순천 시내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1,000명씩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3차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 일자리 일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1,000명분 지원이 됐고 4차는 그 노인 일자리 못 받으신 분 플러스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한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원 물품은 어르신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 위주로 준비됩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을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하고요. 네. 그다음에 핫티슈. 네. 과자도 준비했어요. 별거 다 들었네.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기를 견뎌내기 어려웠을 거라는데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일한 것도 중단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다 좋아요. 진짜 살림을 딱 한 상 차려갖고 온 것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천형 권분운동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이제 더 알차게 아니면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권분운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주도형 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분운동을 보면은요, 기부하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게 기부하고 또 이 권분 상자를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은 제가 가봤는데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시키는데 권분운동은 정말 상징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빨리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이 남아 돌아서 나누는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 기부 문화라는 거는 내가 내 걸 좀 줄이고 내 걸 좀 양보해서 좀 덜 갖고 있거나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는 그런 사회적 연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기초생활수급자 70대 노인, 그리고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70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는데요. 한 초등학생은 마스크 대란으로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에 경찰서를 찾아 마스크 30장을 기부했습니다. 몇 분도 아니고요. 몇 초밖에 안 돼요. 한 두세 마디 했으니까 그걸 주시면서 쓰시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한 지체장애인은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며 파출소에 마스크를 몰래 기부하고 사라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부자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작지만 용기를 냈다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나눔의 물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부하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또 그렇게 나누었을 때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좋아질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게 기부 문화의 핵심이라고 봐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다소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사람들의 나눔 행렬. 기업에서 하는 어떤 기부금 전체를 보면 약 한 4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들이 기부한 거를 다 모아보면은 약 한 8조 한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기업들에서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이 개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모금 배분 전문 기관인 사랑의 열매. 이곳에 모인 성금은 배분 협력 기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달 남짓 한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 저희 사랑의 열매에 1,050억 원이라는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정말 시급한 곳에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5억 정도가 배분되고 또 배분 중입니다. 공익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금 기관들 사이의 협력, 그 모금 기관들 사이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2015년 7월에 출범한 평택행복 나눔본부. 이곳은 평택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약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따뜻한 이웃,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나눔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택행복 나눔본부는 평택관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된 비대면 체온계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체온계가 3-4개 있지만 신체 접촉에 의해서 체온을 재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비대면 그 체온계는 그 위생상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관 100여 곳에 지급된 마스크는 84,000장, 비대면 체온계는 100여 개에 이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분들에게 우선 이 마스크나 비대면 체온계가 전달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좀 갖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역의 이제 소외계층들, 취약계층들에게 뭐 다양한 지금 배분 사업들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공동모금회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이제 대리모금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모금 능력이 좀 부족한 기관들을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섰던 대구의 한 병원. 이곳은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사실상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해 왔는데요. 그러나 병상과 의료 장비가 부족한 데다 진료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이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빠르게 또 많은 금액이 모여가지고 또 저희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또 마련된 것 같고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면
다행이야.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대구 지역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의료진들은 부족한 의료 장비로 고군분투해야 했는데요. 이에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공호흡기와 심전도기, 제세동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대구 동산병원 200병상 이걸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중환자실도 3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465병상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중환자실도 20병상을 더 늘리게 되니까 의료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병상이 확장되는데 의료 장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환자를 받고 그리고 진료하는데 별 문제 없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준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의료진과 지원 인력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열심히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근영 사장.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70%나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비탕에 잡채는 안 들어가는데 내가 어르신들이라서 일본에 잡채를 추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계속 들어가죠. 조근영 사장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일 15인분의 도시락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직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번 해보실래요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식당과 사회적 거리 유지로 홀로 생활하고 계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이 모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LH와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구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게 지키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참 복지관에서 이런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돈을 떠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려운 시기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얻게 됐다는 조근영 사장. 독거노인 식사 배달은 식당 7곳이 참여해 120세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밥 배달 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맛있게 드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밥 배달 왔습니다. 마침 잘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히 만남 가서 먹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를 갖다 주니 이거 어떤지 돕대서 먹고 뭐 씹대도 먹고 이러는 말 일이 그때 도움 되고 말고요. 뭐 고맙기로 말도 못합니다. 너무 고마워.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도움이 되지. 예. 아침겸 점심겸 이래가 먹고 그러면. 맞아요. 도시락 배달 사업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반쯤 가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늦게 안 나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요. 하여튼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시락 배달 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역 위생관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부문화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부의 양극화 현상, 또 부의 편제 현상이 심해졌고 가진 분들과 못 가진 분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 모금 단체는 그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채 못 미치는 영역,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부 문화는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훌륭한 사회, 정말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부 문화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자기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무슨 기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보다 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겠다는 나눔의 행렬. 기부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은 우리가 모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